지금부터는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호성 증인이시죠? 예, 나오시죠? 이 양측 대리인들께서 신문 사항을 지금 방대한 자료를 지금 내주셨는데 보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 과정에서 좀 그걸 압축을 하고 좀 중복 신문에 좀 상관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성 증인 지금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현재 무직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임에서 퇴직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하기로 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든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 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앉으시죠. 예. 증인 정호성. 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신문하시겠습니까? 이용구 변호사가 하겠습니다. 예.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1시간 이내로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예.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신문 사항을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증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증인은 그 형사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서나 그 증거 내용 모두 읽어 보셨습니까? 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다 읽어봤고요. 예. 그리고 증거는 사실 다는 안 보고 뭐 상당 부분 봤습니다. 혹시 녹취서도 있었는데 녹취서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녹취록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피고인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냥 다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그 서류에 대해서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서와 녹취록을 순차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읽어본 본인이 확인한 조서가 맞는지 그것만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채택되지 아니한 갑제 52호증의 227부터 52호증의 423까지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갑제 52호증의 227입니다. 예, 갑제 52호증의 269 증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시면서 다 읽어보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신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할 테니까요. 보여주시기만 하세요. 예, 갑제 52호 증에 281 제시하겠습니다. 예, 갑제 52호 증에 287 제6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 증에 319 제7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 증에 335 제8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서명 내려하셨고요. 갑제 52호 증에 338 제9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서명 내려하셨고요. 갑제 52호 증에 356 제10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서명 내려하셨고요. 갑제 52호 증에 372 제11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 증에 403 제12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제 52호 증에 423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시면서요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취서를 제시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나 그 최순실 씨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증인의 휴대전화로 대화 녹음하셨죠? 예, 그리고 또 김영재 씨의 처 박채윤 씨 아시죠? 개인적으로 모르고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채윤 씨의 남동생 그 존 케이콥스의 대표 박성식 씨도 통화한 적 있으시죠?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그 녹취록을 보니까 박채윤 씨와 통화 중에 바꿔준 사람 그 사람 맞죠? 예. 예. 그다음에 뭐 이재만 이춘상 씨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이 있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그 유경필 검사님과도 면담하면서 유경필 검사님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맞죠? 이건 지금 처음 봅니다. 아, 처음 보세요. 한번 제시를 할 테니까요. 천천히 보십시오. 갑제 52호 증이 222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제 52호 증에 425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 증에 427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갑제 52호증의 693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693은 녹취서가 아니라 이제 녹취서 목록입니다. 갑제 52호증의 696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697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698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699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00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01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03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04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05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06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신고한 내용이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 내용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서초 사실하고 뭔 관련 있나요? 계속 하세요. 갑제 52호증의 707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08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09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10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711 녹취서 갑제 52호증의 712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호증의 713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714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그런 내용의 뭐 통화나 대화를 한 사실이 맞습니까? 제 전화에서 지금 나온 파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예, 신문사항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증인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또는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셨죠? 예, 우왕 생략하겠습니다. 수석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대통령 보고문건과 연설기록 비서관이 생산한 연설문 및 말씀자료, 행정부처에서 생산한 보고문건을 취합해서 그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이 증인의 업무 중에 하나였죠. 예, 증인 외에 다른 비서관도 이 업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대면 보고를 하기 전에 보고문건의 내용을 파악하시나요? 보고문건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지. 그러니까 보고문건을 읽어보시냐고요. 예, 읽어봅니다. 그러면 증인이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는 거는 뭐 친전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문건은 없나 보죠? 친전으로 적혀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증인이 아니, 그건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읽지 네. 않고요. 피청구인이 주중에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경우에 보고문건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그 문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대통령께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영선 비서나 뭐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그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저녁 때 오는 거는 팩스를 통해서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봉근 비서관한테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그 안봉근 비서관은 이제 1부속실과 2부속실의 차이가, 1부속실은 주로 이제 공적인 대통령인 공적인 행동, 그러니까 활동과 관련된 그런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수석실이나 그 이제 여러 그 뭐 이제 보고 문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1부속실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고 안 비서관이 하는 경우는 글쎄 제가 뭐 100%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라인으로 올라오는 청와대 보고 문건에 대해서 피청구인에게 전달 보고하는 것은 증인의 소관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관저에 계시든 아니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계시든 예, 대부분 제가 합니다. 예, 구항입니다. 증인은 1998년경 피청구인을 보좌하게 되면서 최순실 씨를 알게 되었죠. 예. 증인은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예, 대통령님 이제 그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증인을 뭐 정과장, 정실장 이렇게 불렀고요. 저한테 실장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과장. 예. 정과장,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통령님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냐 이렇게 대화를 한 증인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예, 증인이 보고할 때 그렇게 예. 보고했다. 11항입니다. 증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최순실 씨하고 전화 통화 문자 자주 주고받았죠. 예. 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2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대략 하루에 뭐 평균 2, 3회 정도의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요 정도 수준에서의 연락을 했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증인과 최순실은 서로 차명 전화로 연락했죠. 예. 굳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이제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이제 옛날부터 뭐 이제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전 정권들부터 쭉 이제 도청, 감청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딱히 뭐 도청된다 뭐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제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 차원이다 말씀이시죠? 예. 증인은 피청구인과 대면 보고를 하는 후에 정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피청구인하고. 대면 보고를 한 후에 그러니까 하는 외에. 한 외에 예. 그때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했습니까? 주로 이제 업무용도 하고, 근데 대통령님과는 뭐 따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도 이렇게 차명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은 업무용 휴대전화나 그런 차명 휴대폰을 본인이 휴대하십니까? 아니면 수행비서한테 맡기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지난번 이 심판정에 나왔을 때는 청와대 외부 행사에 피청구인이 참석할 때는 휴대전화를 청와대 내에 놓고 나가시면서 수행비서를 통해서 연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업무 보시거나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꺼놓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윤전추 행정관이 얘기한 게 아마 그런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최순실 씨 증언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피청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피청구인과 직접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고 증인과 주로 연락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연락한 거는 제가 잘 알고요. 대통령과 그 두 분 사이에 연락한 건 제가 모릅니다. 혹시 최순실 씨가 이재만 안봉근 씨하고는 연락을 자주 했나요?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한 거는 제가 잘 알지만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가나다 생략하겠습니다. 출사항입니다. 뭐 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굳이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3회에 기재된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47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내주었죠. 네. 증인 외에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내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인도 최순실 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문건을 보내준 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증인은 제가 알기로 큰 틀에서 피청구인의 뜻에 따라 최순실 씨에게 범죄일람표 3기재 문건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참 어제 형사재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대선 이제 2012년도부터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잘 아시듯이 대선 일때는 말씀 자료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말씀 자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본인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펜을 들고 고치세요. 근데 고치다 보면은 사실 엄청 바쁜데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좀 되게 피곤도 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또 많은 말씀도 이런저런 말씀도 하셨고 또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대선 때 이제 그런저런 말씀 자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뭐 좀 도움도 받고 합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초반에는
그 정식 공식 라인에서 보통 각 수석실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들을 연설기록비서관실에 보내고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그거를 취합해서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좋게 좀 말을 다듬어서 이제 대통령께 올려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대로 올려드렸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또 매일매일 수정을 하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에게 좀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좀 대통령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건건이 뭘 보내라 뭘 보내라 이번에 그 이제 47건 그것도 대통령께서 이걸 보내라 저걸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럼 한번 좀 자료 이런 걸 보내서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라. 그래서 반영할 분 있으면 반영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할 거는 이제 제가 봐서 이제 이건 보내서 좀 그렇게 의견을 좀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보내고 그렇게 이제 보낸 다음에는 이제 보냈다고 뭐 문자를 보내고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본인도 이제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이제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뭐 굉장히 늦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고도 이제 뭐 보고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그냥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뭐 수정해서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는 제가 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쉽게 잘 고치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하고 또 조금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킬하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그거를 또 고치세요 대통령께서 이제 또 고치셔서 마지막까지 본인이 이제 고치신 부분을 많이 고치시면 저한테 이제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또 연락을 주셔서 제가 다시 좀 그 부분을 수정해서 올려드리고 아니면 조금 고치시는 경우는 그냥 그 올려드린 것에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조금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뭐 뒤에 자세히 묻겠습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이 청와대 문건을 취합해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해당 문건 수정할 권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챙기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제가 그 수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이런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 어투 그리고 보통 싫어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해당 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올라올 때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싫어하시는 표현들, 그다음에 뭐 좀 좋아하시는 그런 표현들 이런 쪽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순한 표현 수정의 영역에서는 대통령 피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증인이 일부 고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연설문 등 말씀 자료에는 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수정할 권한이 없었죠. 정책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수석실에서 그 자료가 올라오면 그거를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수정을 하는데 이게 뉘앙스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통령께 올려드리면 대통령께서 꼭 그런 부분을 짚으세요. 이거 뭔가 좀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좀 확인해봐라. 그러시면 다시 확인해 보면은 약간 좀 잘못 고친, 그러니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뉘앙스를 잘못 고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수정해온 거를 저는 다시 해당 수석실에서 올라온 거하고 다시 대조해봐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뀐 부분들이 없는가. 이게 똑같이 바뀐 거더라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조금 바꾸는 부분들이 없는가.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당 수석에 전화드려서 이게 이런 내용인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고치면 고쳤죠. 특별히 문제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연설문등 말씀 자료나 또는 뭐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연설기록 비서관 또는 해당 부처 각 수석실 일단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확인의 본뜻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표현 수정 정도는 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정도의 절차는 공식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 17항입니다. 증인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순실에게 보내주고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도 했죠. 예. 증인은 2013년 3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그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36건, 국무회의 문건 26건, 기타 행사 말씀 자료 79건, 합계 170건의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피청구인의 일정, 청와대 공식 일정과 증인과 최순실 씨의 문자 내역을 보고 171건을 증인이 특정을 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또 최순실의 외장 하드에서는 한 138건의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보내준 문건은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에도 한 55개의 문건이 있는데 그것도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보내준 거죠? 그렇게 추정됩니다. 증인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유출 문건과 그다음에 일정 관련해서는 다 인정을 하니까 한번 여기가 한번 요 두 가지를 한번 합쳐봤습니다. 18항입니다. 2013년 4월 한 달 동안의 일정을 정리하면 그 모니터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뒷페이지 해가지고 한 달치만 모아봤습니다. 한 2년치가 될 텐데요. 대통령 일정을 보면 이제 4월 1일 2013년 국방부 보훈처 업무 보고가 있고 4월 2일 페루 대통령 전화통화, 외교안보 장관회의 이런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4월 3일 2013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그리고 유출된 문건을 한번 옆으로 보시면은요. 4월 1일 월요일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3월 31일 국방부 국가보안처 업무 보고 또 오찬 말씀 자료가 최순실 씨 영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4월 3일 기재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는데 4월 2일 요 문건 외청 업무 보고 문건이 최순실 씨 영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2013년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 보고 문건이 국토부 환경부 업무 보고 4월 3일자에 유출이 되고요. 충청남도 개청식 말씀 자료가 4월 3일 날 유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4월 3일 2013년 4월 달의 일정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일정과 관련된 업무 보고 말씀 자료 문건이 최순실 씨한테 유출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넘기세요. 이때는 대통령 취임 초기여라서 그랬다고 증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거의 모든 일정과 관련된 문건이 지금 최순실 씨한테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뜻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이제 올려드린 자료들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께서 본인이 스스로 고치시고 일정이 많은데 이렇게 되게 쫓기셔서 좀 의견도 한번 좀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특히 초반 부분에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씨가 이 내용들을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그냥 보고
그냥 뭐 보내도 안 본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 뭐 이런 내용 한번 좀 들어가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수정해서 보내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이렇게 문제라고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식광입니다. 2013년 11월 말경 그 정윤의 문건 파동이 세계일보에 보도되자 피청구인은 증인에게 최순실 씨에게 의견 받는 거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정윤의 문건 파동 이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한동안 최순실 씨에게 증인이 문건을 보내주지 않은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럼 증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최순실 씨한테 사실 그 정윤의 문건 그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그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 좀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 정윤의 문건 그거는 그 팩트가 빵프로예요. 예,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처음 육하원칙 전체를 다 그 새로 만들어서 보고된 건데,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이제 모두가 다 웃었죠. 모두가 다 웃고 이게 이제 세계일보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 사실관계도 아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몇 달이 너무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최순실 씨한테 뭐 또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예. 19의 가하나는 생략하겠습니다. 20의 가항입니다. 지금 표현이나 문구 수정의 차원에 이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차관 인선안, 감사원장 등 인선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선안, 인사자료를 보내주었거든요. 예. 그런 자료는 표현의 수정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최순실 씨한테 그 이게 발표되기 전에 발표 문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또 뭐 사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전달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역시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도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뭐 좀 조금이라도 뭐 좋은 표현이 있을까 이렇게 의견을 구해본 것이고, 최순실 씨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의견을 이제 좀 밝혔고 그런 취지이고, 남들보다 최순실 씨가 먼저 알았다 뿐이지 그 뭐 자기가 뭐 이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국토해양부 장관 보고안건에 대한 경제수역실 검토 의견, 국토해양부 현안 보고,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 지안 검토 문건,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 방안 보고 문건. 이것은 피청구인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보고 문건입니다. 이거를 보내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가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요청하는 문건에 대해서 증인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안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자료 외에 특별하게 이렇게 요청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최순실 씨가. 제가 그 많다 적다를 물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요청하는 문건 중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 보내드립니다, 국가기밀입니다, 그거 왜 필요하세요? 이렇게 반문하거나 안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자료,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자료, 미 국무장관 접견 자료, 이것도 역시 말씀을 좀 더 표현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내준 겁니까? 그렇죠. 다 그러니까 말씀 자료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21항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수정 업무는 연설기록 비서관 조인근 씨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취임하기 이전부터 약 10년 동안 전담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조인근으로부터 피청군이 연설한 내용이 어법에 맞지 않고 비문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언론에 마치 뭐 항의한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항의라는 예, 표현은 안 썼어요. 그 항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뭐 어법에 틀리는 게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들은 적은 있지만 그거 뭐 야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어법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은 조인근 씨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그러냐 어디 뭐 그랬습니다. 별거 아니듯이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순실이 대통령님이 하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말씀 자료를 수정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연설문 등의 표현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정책 내용, 업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말씀 자료를 수정할 능력은 본인 증인도 최순실 씨한테 없었다 또는 본인 일이 바빠가지고 또 수정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최순실 씨한테 아까 좀 전에 제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런데 그날 당일에 있는 행사를 새벽 5시 몇 분에도 보내고 7시에도 보내고 이럽니다. 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머리를 아무튼 그 맞대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정책적으로 뭐를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뭐 이거를 고치고 뭐 이럴 능력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편안하게 국민들이 이게 이 보고서라든가 이 말씀 자료라든가 이런 게 되게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통 미국에서도 대통령 연설문이 한 중2 정도 수준의 그 타겟을 둬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말씀 자료가 상당히 좀 레벨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 정도가 이렇게 거기는 이제 보다가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이제 쉽게 이렇게 고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않게 고치면은 그냥 킬하면 되는 거고 이거 뭐 상당히 단순하게 이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전달력 있게 고쳤네. 이런 경우는 받아들여서 그것도 그대로 대통령께 올려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다듬어서 조금 이제 좀 다듬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보내봐서 의견 들어서 좀 더 개선돼 나아질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뭐 특별히 뭐 아주 크게 좋아진다기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이거 좀 체크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보내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신 거지 뭐 크게 좋아지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파악입니다. 청와대에는 뭐 여러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부처의 업무에 관해서는 장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쓰는 문건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거 문건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 차원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식 라인을 바꿔서 또는 새로 개편을 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그것이 왜 최순실 씨가 할 일이었나요? 지금 그 질문하시는 분께서도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지도자든 본인이 조금 편하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공식 라인에서 안 하고 최순실한테 이렇게 했느냐? 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편하게 그거 좀 물어볼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거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나 뭐 리더들도 그분이 아는 어떤 사람한테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거지. 그러면 피청구인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적 영역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의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2항입니다. 질문 사항을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증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증인은 그 형사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서나 그 증거 내용 모두 읽어 보셨습니까? 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다 읽어봤고요. 예. 그리고 증거는 사실 다는 안 보고 뭐 상당 부분 봤습니다. 혹시 녹취서도 있었는데 녹취서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녹취록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피고인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냥 다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그 서류에 대해서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서와 녹취록을 순차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읽어본 본인이 확인한 조서가 맞는지 그것만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채택되지 아니한 갑제 52호증의 227부터 52호증의 423까지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갑제 52호증의 227입니다. 예, 갑제 52호증의 269 증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시면서 다 읽어보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신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할 테니까요. 보여주시기만 하세요. 예, 갑제 52호증의 281 제시하겠습니다. 예, 갑제 52호증의 287 제6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319 제7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335 제8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서명 내려하셨고요. 갑제 52호증의 425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427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갑제 52호증의 693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693은 녹취서가 아니라 이제 녹취서 목록입니다. 갑제 52호증에 696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697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698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699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00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01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03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04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05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06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신고한 내용이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 내용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서초 사실하고 뭔 관련 있나요? 계속 하세요. 갑제 52호증에 707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08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09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10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에 711 녹취서 갑제 52호증에 712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호증에 713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714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호성 증인이시죠? 예, 나오시죠. 이 양측 대리인들께서 신문 사항을 지금 방대한 자료를 지금 내주셨는데 보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 과정에서 좀 그걸 압축을 하고 좀 중복 신문을 좀 상가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성 증인 지금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현재 무직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임에서 퇴직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든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앉으시죠. 예. 증인 정호성. 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신문하시겠습니까? 이용구 변호사가 하겠습니다. 예.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더라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예.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338 제9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서명 내리하셨고요. 갑제 52호증의 356 제10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서명 내리하셨고요. 갑제 52호증의 372 제11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2호증의 403 제12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제 52호증의 423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시면서요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취서를 제시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나 최순실 씨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할 때 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증인의 휴대전화로 대화 녹음하셨죠? 예, 그리고 또 김영재 씨의 처 박채윤 씨 아시죠? 개인적으로 모르고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채윤 씨의 남동생 존 케이콥스의 대표 박성식 씨도 통화한 적 있으시죠?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그 녹취록을 보니까 박채윤 씨와 통화 중에 바꿔준 사람 그 사람 맞죠? 예. 예. 그다음에 이재만 이춘상 씨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이 있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그 유경필 검사님과도 면담하면서 유경필 검사님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맞죠? 이건 지금 처음 봅니다. 아, 처음 보세요. 한번 제시를 할 테니까요. 천천히 보십시오. 갑제 52호증이 222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